は何者だ。ただのアオサギじゃないだろう。 오늘 개봉하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열흘 전부터 예배율 1위에 올랐는데요. 어제 오후 기준으로 예배율 65%, 예매 관객 수는 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미야자키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세계, 우연히 발을 들인 소년 마이토가 미스터리한 외가리를 만나며 경험하는 일을 그렸습니다. 감독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작품인데다 국내 팬층도 탄탄해 신작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난 1월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3월 스즈메의 문단속에 이어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광포만입니다. 모두 6만 2천여 제곱미터. 갯벌을 따라 갯잔디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갯잔디 군락지입니다. 갯벌은 개들의 천국. 멸종위기종 흰발농개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집게발을 바쁘게 움직이며 먹이를 먹습니다. 해마다 제두루미가 이곳을 찾아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개체가 또 늘고 있어요. 뛰어난 갯벌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이곳을 우리나라의 16번째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를 받아 광포만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주변에 잇따르는 개발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습지가 보존됐고 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천시는 광포만을 보존과 함께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생태 관광지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생태 관광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와 고흥,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가운데 생태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사천 광포만을 함께 등재 신청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KNN 정경입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100길로 1시간, 남서쪽으로 34km에 위치한 승봉도입니다. 해안선 길이만 9.5km로 탁 트인 바다와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지만 섬에 대한 영상과 사진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천의 섬들을 앞으로는 구글맵 스트릿뷰를 통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168개 인천섬 가운데 로드뷰 정보가 한정되고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4개 섬을 선정해 지도를 완성한 겁니다. 시민들이 360도 카메라 등을 들고 다니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섬 구석구석을 다니며 촬영했는데 승봉도 스트릿뷰는 이미 15,000뷰를 기록했습니다. 들풀, 밤, 도토리도 있고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이 섬이 너무 좋았고요. 구글에 올라간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되게 뿌듯하고요. 그거에 저희가 일조를 조금 했다는 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인천 섬에 대한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됩니다. 승봉도, 대이작도, 문갑도, 구롭도 4개 섬이 대상이며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은 편집을 거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구글 스트릿뷰에 올릴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섬뿐만 아니라 인천의 명소와 주요 경관을 드론으로 촬영해 인천시 지도 포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지난달 약탈문화재인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었죠. 실제 이처럼 문화유산을 두고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는 소유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소유권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출처 개념을 설명하고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모나리자 작품의 소유권이 왜 프랑스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유권, 약탈을 다룬 이 책을 읽다 보면 1920년대 한반도 전역의 고분과 유적지들이 파헤쳐졌던 당시와 우리 약탈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류는 언제나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싸워왔습니다. 오래전에는 천동설과 지동설로, 최근에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이 나만 옳다는 사람들의 착각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분쟁 끝에 생기는 1차 세계대전 같은 파국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설명합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스탕달의 고전, 적과 흑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저자는 소설가인 스탕달의 삶에 대해 먼저 분석하고 소설의 배경이었던 왕정 복고 시대를 들여다봅니다. 또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심리 분석 등을 통해 스탕달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행복한 소수에 대해 분석합니다. 바람잘 날 없는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금융당국인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갈등과 협력 등을 보여줍니다. 또 금융실명제 같은 역사적 사건의 이면까지 다루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 알려줍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로봇이 크레용으로 열심히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소통이 쉽지 않은 정치인에게 어린이의 글씨체로 편지를 써주는 로봇입니다. 어린이들이 보내는 편지를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을 꼬집은 겁니다. 미스치프는 그동안 유쾌하지만 도발적인 시비를 거는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요르단강에 성수를 넣어 만든 예수운동화와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넣어 만든 일명 사탄운동화는 무분별한 브랜드의 협업을 꼬집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나이키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For me, just in terms of it being something that might not have been something to play with, not something to joke about. But I think once you can mess with them, I think you can realize that things are changeable.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소금 한 톨보다 작은 루이비통 가방. 한때는 기능이 우선이었던 가방이 점점 실용성과 멀어지고 브랜드 상징으로만 남은 현상을 꼬집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의 가죽을 해체 가공해 일반인들이 신는 샌들로 만든 버킨스톡은 현대인의 물질 소유와 소비 심리에 대해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적응할 새도 없이 빠르게 과잉 생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시선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전시이고요. 지금 뉴욕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 그룹 미스치프의 한국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SBS 장선입니다.